건축사를 위한 AI 프롬프트 길잡이.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하지만 깊이 있게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건축사를 위한 AI 프롬프트 길잡이라는 제목을 보시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AI는 어려운데 나이 들어서 배워야 하나? 설계는 결국 경험 아닌가? 젊은 사람들이나 쓰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니 챗GPT니 하는 것들이 설계 업무를 바꾸고 있다고들 합니다. 젊은 직원들은 척척 잘만 한다는데 우리는 어쩐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죠. 마치 기술과 속도로만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뒤처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보려 합니다. AI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더 빠른 기술, 더 복잡한 프로그램? 아닙니다. 바로 경험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현장의 감각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공간을 읽는 힘입니다. 건축사님들은 이미 프롬프트의 고수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심의위원에게, 공무원에게 설계 의도를 설명해 왔습니다. 역할을 정하고, 목적을 말하고, 조건을 주고, 형식을 지정하고, 톤을 조절하는 일. 이 모든 것이 프롬프트입니다. 대상이 사람에서 AI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뒤처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AI는 도구일 뿐이고 진짜 힘은 경험과 판단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AI 시대에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으셔서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고요. 그냥 라디오처럼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속도로, 여러분의 방식으로 함께 가시면 됩니다. 총 6개의 장을 함께 걸어갑니다. 프롬프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쓰는지,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20가지 예시까지. 1시간 남짓의 여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계의 경험과 AI의 도구가 만나는 지점. 건축사님들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진짜 방법. 함께 걸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사님들을 위한 AI 프롬프트 안내서를 들려드립니다. AI 시대라고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현장의 경험, 설계의 감각, 그리고 사람을 읽는 힘, 그 위에 작은 도구 하나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 도구가 바로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는 명령이 아니라 말 걸기입니다. AI에게 이거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로 이런 결과를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건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북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건축사를 위한 AI 프롬프트 길잡이. 이 길잡이는 50, 60세대. 건축사 선생님들이 다루기 쉬운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영어는 최소로 줄였습니다. 발표할 때, 보고서를 쓸 때, 설계 의도를 정리할 때 바로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1장. 왜 50? 60세대 건축사에게 AI가 필요한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AI가 좋다는데 나는 왜 써야 하지? 설계는 결국 경험 아닌가? 젊은 사람들 장난감 아닌가? 맞습니다. 설계는 결국 경험입니다. 사람과 공간을 읽는 힘은 컴퓨터가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설계 업무는 예전보다 훨씬 문서와 정리와 설명이 많습니다. 공모지침서 분석, 운영계획서,
대안 설명, 발표 자료, 보고서, 심해 대응 문서. 이런 업무는 경험이 아니라 시간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AI는 매우 강합니다. 왜냐하면 AI는 정리하고, 요약하고, 비교하고, 설명하는 데에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는 설계를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설계를 설명하는 조수입니다. 건축사님은 프로젝트 매니저이고 AI는 그 옆에서 정리해주는 어시스턴트입니다. 이제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AI를 새로운 기술로 보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료 비서 한 명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매우 쉬워집니다. 프롬프트는 이 비서에게 지시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건축사님들은 이미 클라이언트에게, 심의위원에게, 공무원에게, 하도급에게 설계 의도를 설명해 왔습니다. 즉, 건축사님들은 이미 프롬프트의 고수입니다. 대신 대상이 사람에서 AI로 바뀐 것뿐입니다. 이 장 프롬프트는 어떻게 쓰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프롬프트를 다뤄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크게 보면 아주 단순한 도구입니다. AI에게 일을 시키는 문장, AI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 이 두 가지로 충분합니다. 이 장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프롬프트의 구조. 둘째, 건축사가 쓰기 쉬운 방법. 셋째, 프롬프트의 예시. 넷째, 자주 하는 실수와 보완법. 프롬프트는 크게 5가지 구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할, 목적, 조건, 형식, 톤. 이 5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역할 AI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는지 정합니다. 건축사 업무에서는 공공건축 전문가, 운영계획 전문가, 발표자료 디자이너, 이런 역할들이 유용합니다. 역할을 주면 AI는 그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목적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개념 도출, 비교표 작성, 동선 정리, 보고서 요약 같은 것들입니다. 셋째, 조건 결과에 포함될 요소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훨씬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넷째, 형식 어떤 형태로 보여줄지 정합니다. 표, 목록, 문단, 발표문, 이런 것들입니다. 다섯째, 톤 말투나 난이도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초보자용, 쉬운 말, 50다의 대상, 따뜻한 톤, 이런 식입니다. 이 5가지는 건축사 선생님들이 이미 현장에서 사용하던 방식과 아주 비슷합니다. 어떻게요?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할 때, 심의자료 만들 때, 공무원과 소통할 때, 도면을 검토할 때. 결국 모두 역할과 목적과 조건과 형식과 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새로운 언어가 아니라 이미 쓰고 계신 언어를 글로 정리해 주는 것뿐입니다. 프롬프트는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만 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걸 정리해줘 라고 말하는 대신 조금만 더 덧붙입니다. 초보자도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로 정리해줘. 문장 하나만 추가해도 출력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줘. 여기서 끝나면 AI는 애매하게 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꾸면 달라집니다. 이 내용을 A4 한 장 분량으로 핵심만 요약해줘. 항목 번호를 붙여서. 방식이 아주 정돈됩니다. AI는 추측을 싫어하고 명확성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AI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제 건축사 업무에 맞는 구체적인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 1. 개념 잡기. 당신은 공공건축 설계 전문가입니다. 복합문화센터 설계 개념을 사용자, 프로그램, 운영 관점에서 5가지 제시해 주세요. 쉬운 말로 설명해 주세요. 2. 단 한 줄로 설계 개념의 초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공간, 프로그램.
시니어 센터의 공간 프로그램을 필수 공간, 지원 공간, 운영 공간으로 표로 정리해 주세요. 이것만으로 프로그래밍 초안이 나옵니다. 예시 3. 동선 정리. 아동복지관의 사용자. 동선을 입장, 이용, 퇴장 단계로 쉬운 말로 설명해 주세요. 이건 클라이언트 설명에 유용합니다. 예시 4. 발표자료 청소년 문화센터. 설계 제안을 10장의 발표 슬라이드로 구성해 주세요. 제목, 핵심 문장, 설명문, 이 세 줄 형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이제 발표 준비가 한결 쉬워집니다. 예시 5. 법규 정리. 장애인 편의 시설 관련 건축 기준을 핵심만 10개로 쉬운 말로 정리해 주세요. 이건 직원 교육에도 유용합니다. 건축사님들이 처음 AI를 사용할 때 자주 겪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중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짧게 말하는 경우, 해결책은 목적과 형식을 한 줄 더 적기입니다. 둘째, 전문 용어만 쓰는 경우, 해결책은 대상층을 함께 지정하기입니다. 셋째,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 해결책은 수정 지시를 반복하면 품질이 올라갑니다. 넷째, 한 번에 모든 걸 시키려는 경우, 해결책은 작업을 쪼개면 정확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AI는 정확한 시스템이 아니라 대화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두 처리하는 것보다 작게 나누어 반복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3장, 프롬프트 텔링. AI에게 일을 시키는 말하기 기술. 이제 프롬프트 텔링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 텔링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AI에게 자연스럽게 일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AI는 대화를 통해 당신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문장의 완벽함이 아니라 의도의 명확함입니다. 프롬프트 텔링에는 3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결과를 먼저 말한다. 둘째, 맥락을 덧붙인다. 셋째, 형식을 지정한다. 이 3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문장만 바꿔도 AI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AI는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먼저 알기를 좋아합니다. 사람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했을 때보다 시니어 센터 설계에 대해 알려줘. 이렇게 말했을 때 AI는 훨씬 잘 반응합니다. 시니어 센터 설계 개념을 A4 한 장 분량으로 정리해줘. 결과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맥락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AI는 맥락이 있을 때 훨씬 정확해집니다. 예를 들면 대상, 위치, 규모, 용도, 특성,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지방 소도시에서 50대 이상을 위한 시니어 센터를 설계하고 있다. 이 건물의 개념을 3가지로 제시해줘. 이 한 줄의 맥락이 AI의 사고를 구체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형식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형식을 지정하면 출력이 깔끔해집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표로 정리해줘. 목록으로 정리해줘. 문단으로 정리해줘. 발표용 슬라이드 문장으로 A4 한 장 기준으로 초보자도 이해하게. 이런 형식 지정은 결과물을 실무에 바로 쓰게 해줍니다. 이제 건축 업무에서 자주 쓰는 텔링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운영계획 정리. 이 건물은 지역 청소년 센터다. 운영계획을 평일, 주말, 방학으로 나누어 정리해줘. 프로그램 운영도 포함해줘. 예시 2. 법규 요약.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기준을 핵심만 10개 쉽게 정리해줘. 예시 3. 공간. 프로그램 도출. 소규모 커뮤니티 센터에서 필요한 공간을 필수, 선택, 지원 3가지로 나누어 표로 정리해줘. 예시 4. 발표 자료.
복지관 설계 개념을 10장의 슬라이드로 정리해줘. 제목, 핵심 문장, 설명문. 이 세 줄 형식으로. 예시 5. 동선 설명. 도서관의 사용자 동선을 입장, 열람, 서비스, 퇴장 단계로 나누어 설명해줘. 고등학생도 이해하게. 이 모든 텔링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그냥 말하기입니다. 텔링을 할 때 두 가지만 피하면 됩니다. 첫째, 알아서 해줘. 둘째, 대충 해줘. AI는 알아서 잘 못합니다. 심지어 사람보다 못합니다. AI는 명확하게 지시할수록 제 실력을 냅니다. 그래서 텔링의 기본은 명확하게, 짧게, 분명하게입니다. 프롬프트 텔링이 익숙해지면 AI는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첫째, 설계의도 설명을 대신합니다. 둘째, 보고서를 대신 정리합니다. 셋째, 공모전 발표 준비를 도와줍니다. 넷째, 사례조사를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다섯째, 법규와 기준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결국 AI는 설계를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설계를 설명하는 글쓰기 도움입니다. 사장 실전 프롬프트 20개. 이제부터는 건축사님들이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20가지 프롬프트를 소개합니다. 목적은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복붙해서 쓰는 도구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10번째 프롬프트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프롬프트 01. 설계 개념 도출. 이 프롬프트는 설계 초기 개념을 여러 방향으로 확보할 때 유용합니다. 당신은 공공건축 설계 전문가입니다. 복합문화센터. 설계 개념을 사용자, 프로그램, 운영. 세 관점에서 5가지 제시해 주세요. 쉬운 말로 설명해 주세요. 이 프롬프트는 초기 브레인스토밍에서 특히 강력합니다. 프롬프트 02. 공간. 프로그램 작성이 프롬프트는 기능별 공간 정리를 자동화할 때 사용합니다. 시니어 센터의 공간 프로그램을 필수 공간, 지원 공간, 운영 공간, 세 범주로 분류해 주세요. 표로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획보고서의 기본 틀이 만들어집니다. 프롬프트 03. 사용자 동선 설명. 이 프롬프트는 비전문가 설명, 심해 대비, 보고서 작성에 좋습니다. 아동복지관의 사용자 동선을 입장, 이용, 퇴장.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주세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말로 부탁합니다. 동선 정리는 공간의 설득력과 직결됩니다. 프롬프트 04. 공모 발표 정리. 이 프롬프트는 공모전 발표 준비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설계 제안을 발표용 슬라이드 10장으로 정리해 주세요. 제목, 핵심 문장, 설명 문장. 이 세 줄 형식으로 구성해 주세요. 결과는 파워포인트나 키노트로 바로 옮길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0. 5. 사례조사 자동화. 이 프롬프트는 레퍼런스 찾는 시간을 단축합니다. 고령자. 복지관 해외 사례 5개를 국가, 특징, 핵심 프로그램 중심으로 소개해 주세요. 사진 설명도 포함해 주세요. 이 방식은 A3 패널 구성에도 쓰입니다. 프롬프트 06. 법규 요약. 이 프롬프트는 법규를 실무자, 클라이언트에게 쉽게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 관련 건축 기준을 핵심만 10개 정리해 주세요. 어려운 법령 용어는 일상 표현으로 바꿔주세요. 이 결과는 기획보고서나 심해 대응 시 유용합니다. 프롬프트 07. 대안 비교. 이 프롬프트는 두 프로그램이나 건물 유형을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작은 도서관과 주민자치센터를 프로그램 사용자, 운영 방식, 세 측면에서 표로 비교해 주세요. 비교는 컨셉 결정을 빠르게 도와줍니다. 프롬프트 08. 유지관리 관점 정리. 이 프롬프트는 발주처가 가장 놓치는 운영과 유지관리 관점을 확보해 줍니다. 도서관 설계에서 유지관리 관점으로 중요한 요소를 5가지 정리해 주세요. 각 항목마다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유지관리는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핵심입니다. 프롬프트 공구, 클라이언트 설명문. 이 프롬프트는 비전문가에게 설계 의도를 전달할 때 필요합니다.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세요. 사용자의 입장에서 서술 방식으로 부탁합니다. 이 결과는 설명회, 보고서, 홍보물로 재활용 가능합니다. 프롬프트 10. 운영 계획 시나리오. 이 프롬프트는 공모전 운영 계획 작성에 유용합니다. 청소년 센터의 운영 시나리오를 평일, 주말, 방학으로 나누어 작성해 주세요. 프로그램 운영과 사용자 동선도 포함해 주세요. 운영 계획은 발주처가 꼭 원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20가지 프롬프트 중 10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실전 프롬프트 11부터 20까지. 프롬프트 11. 제출물 체크리스트. 이 프롬프트는 공모전이나 보고서를 준비할 때 누락을 막기 위해 사용합니다. 생활의 시 공모전 제출물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해 주세요. 패널, 설명서, 모형, PDF, 이미지 파일, 행정 서류. 이 항목을 포함해서 표로 만들어 주세요. 공공건축 업무에서 이 기능은 필수입니다. 프롬프트 12. 입지 분석 자동화. 이 프롬프트는 초기 기획보고서를 준비할 때 상당한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아래 위치에 대한 입지 분석을 작성해 주세요. 첫째, 배후 수요. 둘째, 접근성. 셋째, 주변 환경. 넷째, 공공성 관점. 주소는 여기에 주소를 입력합니다. 입지 분석은 설계 개념의 기초가 됩니다. 프롬프트 13. 운영, 비용 개념 설명. 이 프롬프트는 발주처가 이해하기 어려운 운영비와 공사비 개념을 정리할 때 유용합니다.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공건축의 공사비와 운영비의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예시도 포함해 주세요. 이 프롬프트는 보고서와 설명회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14. 법규 대응 전략 정리. 이 프롬프트는 법규 자체보다 설계에 어떻게 반영할지 설명하는 데 강력합니다. 복지관 설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설계 전략의 관점으로 정리해 주세요. 각 항목마다 설계적 대응 방안을 작성해 주세요. 법규 요약이 아니라 법규를 설계 의사결정으로 변환합니다. 프롬프트 15. 사례 이미지 설명. 이 프롬프트는 이미지 기반 설명문을 생성할 때 편리합니다. 아래 이미지에 대해 공간 용도, 사용자, 분위기, 재료, 포인트 5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주세요.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이 결과물은 A3 패널 제작에 매우 유용합니다. 프롬프트 16. 대안 비교, 평가. 이 프롬프트는 설계안을 비교하고 판단할 때 객관성을 확보해 줍니다. 아래 두 설계 대안을 기능성, 유연성, 유지관리, 공공성 4관점에서 비교해 주세요. 표 형식으로 부탁합니다. 대안 A 설명, 대안 B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 방식은 심의자료 작성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프롬프트 17. 비평, 크리틱, 모드. 이 프롬프트는 AI에게 비평가 역할을 부여합니다. 당신은 공공건축 심의위원입니다. 아래 설계 개념을 장점과 약점으로 나누어 평가해 주세요. 사용자, 운영, 접근성 관점도 포함해 주세요. 설계 개념을 입력합니다. AI가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심의처럼 비평을 해줍니다. 프롬프트 18. 문장 다듬기, 리라이팅. 이 프롬프트는 AI에게 글쓰기 편집기를 시킵니다. 아래 문장을 설계 설명서에 어울리는 문장으로 다듬어 주세요. 전문 용어는 유지하고 문장은 부드럽게 정리해 주세요. 문장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발표문과 보고서가 깔끔해집니다. 프롬프트 19. 일정, 프로세스 정리. 이 프롬프트는 프로젝트 일정 정리나 역할 정리에 유용합니다.
청소년 센터 설계 프로젝트의 일정을 기획,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주요 산출물을 정리해 주세요. 표로 부탁합니다. 이 프롬프트는 발주처 설명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프롬프트 20. 제출 서류 요약본. 이 마지막 프롬프트는 보고서나 제안서의 핵심을 정리할 때 사용됩니다. 아래 문서를 A4 한 장 분량으로 요약해 주세요. 핵심만 정리하고 목차 형식으로 구성해 주세요. 문서를 입력합니다. 이 기능은 대부분의 AI 활용 중 가장 즉효성이 높은 기능입니다. 이렇게 20가지 프롬프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20가지는 AI 시대에 건축사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구, 상자입니다. 이 도구는 설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설계 의도를 더 잘 전달하는 데 쓰입니다. 5장. AI를 잘 쓰는 건축사의 조건. AI 시대에는 새로운 설계 기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AI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AI를 잘 쓰는 건축사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AI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건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I에게 물어보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탐색입니다. 이걸 더 좋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다른 관점은 없을까? 이런 문장은 AI 시대의 힘입니다. 둘째, 요구사항을 명확히 말하는 능력. AI는 명확한 지시를 좋아합니다. 역할, 목적, 조건, 형식, 톤. 이 5가지만 지키면 대부분의 작업은 해결됩니다. 이 능력은 이미 건축사에게 익숙합니다. 클라이언트와 공무원 사이에서 늘 해오던 일입니다. 셋째, 결과를 검토하는 눈. AI는 초안을 줍니다. 판단은 사람이 합니다. AI의 오류는 사실을 모르는 데서 나오고 사람의 오류는 관계를 모르는 데서 나옵니다. 건축사는 사람, 관계, 운영, 시간, 맥락을 압니다. 그래서 AI는 건축사를 필요로 합니다. 넷째,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AI는 한 번에 완성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대신에 정답에 가까워진다는 도구입니다. 좋은 건축이 반복에서 생기듯 좋은 프롬프트도 반복에서 생깁니다. 수정 요청을 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 항목을 더 강조해 주세요. 또는 이전 버전과 비교해서 나아진 점과 부족한 점을 말해 주세요. 이 2문장만으로 AI는 훨씬 빠르게 개선됩니다. 다섯째, 활용 범위를 확장하는 상상력. AI는 당신이 시킬 때만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개념 설명, 운영 계획, 법규 요약. 조금 지나면 발표 자료, 사업 계획서, 비평문, 검토표. 나중에는 콘텐츠, 교육 자료, 매뉴얼. 이렇게 확장됩니다. 건축사는 원래 상상력을 가진 직업입니다. 도구가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AI를 잘 쓰는 건축사에게는 이 5가지가 있습니다. 묻는 용기, 명확한 지시, 검토하는 눈, 반복하는 태도, 확장하는 상상력. 이 5가지는 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부록 마법 옵션 10개. 프롬프트에는 작은 마법 같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옵션들을 붙이면 출력 결과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예시 포함. 둘째, 표로 정리. 셋째, A4 한 장, 분량. 넷째, 초보자도 이해하게. 다섯째, 5분 발표용으로. 여섯째, 이미지 설명 포함. 일곱째, 3가지 관점으로. 여덟째, 한 문장 요약도 함께. 아홉째, 유지관리 관점 포함. 열째, 운영 측면도 반영. 이 10가지는 결과의 완성도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A4 한 장, 분량으로 표로 정리하고 운영 측면도 포함해 주세요.
짧은 옵션 몇 개만 붙였는데도 출력 결과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에필로그 AI 시대, 건축사의 역할.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든 경험을 천천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AI 시대의 건축사는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을 공간으로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AI는 그 번역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AI는 경험이 없고 현장이 없고 공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AI는 정리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수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축사는 사람을 알고 도시를 알고 시간과 수명을 압니다. 이 둘이 만날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앞으로의 건축사는 망치와 연필만 쓰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경험이 있고 책상에는 AI가 있고 손끝에는 설계 철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갈 때 건축은 더 인간적인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끝으로 한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AI는 건축사를 대체하지 않는다. AI는 설명되지 않은 건축을 세상에 드러나게 해준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사를 위한 AI 프롬프트 길잡이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시간이라는 긴 시간 저와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새로운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뒤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AI가 따라올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I는 정리를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읽습니다. AI는 설명을 하지만 우리는 공간을 이해합니다. AI는 속도를 내지만 우리는 방향을 잡습니다. 우리 안의 그 경험과 현장의 감각, 이제는 당당하게 꺼내 보일 시간입니다. 기술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설계의 지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 기억하시죠? 내일을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한 걸음 내디뎌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클로드나 챗GPT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 던져보는 것. 설계 개념을 한번 정리해달라고 요청해보는 것. 운영 계획을 표로 만들어달라고 말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설계가 말로 설명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프롬프트는 명령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그리고 대화는 건축사님들이 평생 해오신 일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경험을 AI와 함께 빛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클릭이 저에게는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만나 뵐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우리 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좀 더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들 언제든 환영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 긴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AI는 세상을 효율적으로 만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을 지혜롭게 만드는 건 바로 우리 건축사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지만 설계의 본질과 경험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쌓여온 그 현장의 지혜, 이제 AI와 함께 빛을 낼 시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AI는 건축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AI는 설명되지 않은 건축을 세상에 드러나게 해줍니다. 당신은 이미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빛으로 바꾸는 건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메시지. 우리 안의 경험과 판단이 깨어나는 순간
AI는 더 이상 우리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를 더 빛나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AI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하는 행동을 습관화해 주세요.